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구속영장 실질심사 소식을 집중적으로 전해드립니다. 이 대표는 오늘 오전 지팡이에 의지한 상태로 직접 법원에 출석했고 현재 신문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취재진이 대북 송금과 백현동 개발 의혹을 포함해 이 대표가 받고 있는 혐의에 대해 물었지만 입을 굳게 다물고 답변하지 않았습니다. 현장에 있는 임성호, 송재인 기자가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네, 여기는 서울중앙지방법원입니다. 오전 10시부터 이곳에서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송재인 기자와 함께 자세한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자, 먼저 송 기자, 이 대표 출석 상황부터 다시 짚어볼까요? 네, 이재명 대표는 말씀하셨듯이 오늘 오전 10시를 조금 넘겨 이곳 법원에 도착했습니다. 서울 녹색병원에서 출발할 때와 마찬가지로 수척한 모습으로 지팡이를 짚은 채 이동했습니다. 영장 심사를 받게 된 심경 등 취재진의 질문이 쏟아졌지만 이 대표는 입을 굳게 다문 채 다소 느린 걸음으로 법정으로 향했습니다. 당시 화면 직접 보고 오시죠. 구속영장 실질심사 받게 되는데 한 말씀 해주시죠. 증거 인멸을 교사했다는 혐의에 대해 어떻게 방어하실 건가요? 김인섭 씨랑 마지막으로 연락한 게 언제입니까? 민주당 측 인사가 이화영 부지사에게 진술 번복 요청했다고 하는데 알고 계셨나요? 혐의는 여전히 부인하시나요? 네, 앞서 법원 관계자들은 이 대표의 건강 상태를 고려해서 법원 출입구 등에 휠체어를 준비하기도 했었는데요. 이 대표는 결국 직접 걸어서 법정으로 향했습니다. 그럼 현재 심사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도 짚어주시죠. 네, 검찰과 이 대표 측의 치열한 공방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희 뒤로 보이는 건물 3층 법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이 열리고 있는데 통상적인 순서에 따라서 먼저 검찰이 혐의 소명과 구속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오늘 심사에는 중앙지검 백현동 수사팀과 수원지검 대북송금 수사팀 검사 8명이 투입되어 있습니다. 사전에 1,600장 분량 구속 의견서를 냈고 지금은 500장에 이르는 화면 자료 또 녹취록을 활용해서 이 대표의 구속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배석했던 고검장 출신 변호사와 판사 출신 변호인단을 꾸려서 자료를 준비해온 이 대표 측도 적극적인 반박에 나설 전망인데요. 필요한 경우 이 대표가 직접 구속의 부당함을 호소하거나 재판부가 양측에 질문을 던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자, 신문이 끝난 뒤에도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긴 시간이 예상되는데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증거와 자료가 워낙 방대한 만큼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2020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경우 삼성 불법 승계 의혹으로 19시간 7분 만에 구속영장이 발부돼서 최장 심사 시간을 기록했었고요. 박근혜 전 대통령도 16시간 40분 만인 심사 다음 날 새벽 3시에야 구속이 결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이 대표의 구속 여부도 내일 새벽쯤에야 나올 가능성이 작지 않은데요. 신문을 마치고 결과가 나오기까지, 그러니까 법조계에서는 법원의 시간으로 불리는 시간 동안은 이 대표는 경기도 의왕 서울구치소에서 대기하게 됩니다. 기본적인 신체 검사와 함께 지정된 파란색 옷으로 갈아입어야 하는데요. 영장이 발부되면 대기하던 구치소에 그대로 수감되고 기각된다면 구치소를 나와 또 한 번 포트라인에 설 전망입니다. 심사가 열리는 오늘 이곳 법원 주변뿐 아니라 구치소 주변에도 찬반 집회가 예고돼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오늘 심사에서 다뤄지는 내용도 좀 자세히 짚어봐야겠는데 먼저 사건으로는 3가지고 혐의로는 4가지가 지금 적용되어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이번 심사에서는 백현동 의혹과 위증 교사 의혹,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3사건이 다뤄집니다. 혐의로 보면 그래픽으로 자세히 정리해놨는데요. 혐의로 보면 먼저 백현동 의혹과 관련해서는 김인섭 씨의 로비에 따라 민간업자에게 특혜를 제공해서 막대한 이익을 몰아준 결과 성남시의 반대급부로 200억 원대 손해를 끼친 배임 혐의가 적용됐고요. 이 로비스트 김인섭 씨의 측근에게 자신의 검사 사칭 사건 관련 재판에서 유리한 증언을 해달라고 위증을 교사한 혐의, 또 마지막으로 경기지사 방북 비용 등 경기도가 북측에 줬어야 할 800만 달러를 쌍방울 그룹이 대신 내게 한 혐의 2개까지 모두 4가지 혐의에 대한 소명 여부가 가장 먼저 현재 양측의 공방 대상이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이 혐의에 대한 양측의 입장도 간단히 정리해 볼까요? 네, 먼저 검찰은 혐의 소명에는 문제가 없을 거라고 자신하고 있습니다. 이 대표가 최종 결정권자로서 사업 단계마다 결제한 문건들과 또 당사자들이 진술한 이 대표의 발언들,
또 확보된 녹취록을 근거로 제시할 전망인데요. 이에 이 대표 측은 직접 지시나 승인 여부를 드러내는 물증이 없고 확보했다는 관계자 진술의 경우 검찰 압박에 따른 거라고 반박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관계자 진술 부분과 관련해서 이 대표는 경기지사에게 보고했다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진술을 거론하고 있는데, 자, 송 기자, 검찰은 오히려 이 전 부지사의 진술을 이 대표를 구속해야 할 근거로 제시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오락가락했던 이화영 전 부지사의 진술이 이 대표 측의 진술 회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증거인멸 시도 정황이었다. 이렇게 검찰은 언급할 방침입니다. 사실 이 증거인멸 우려 부분은 이 대표의 구속 여부를 가르는 핵심 쟁점이 될 거라는 말이 법조계에서 일찍이 나왔습니다. 검찰이 이 대표의 측근뿐 아니라 이 대표 본인의 증거인멸 정황도 심사에서 제시할 예정이기 때문에 더욱 그런데요. 검찰은 이 대표가 지난 2018년 검사 사칭 사건으로 재판을 받던 당시 관련자에게 이렇게 얘기해주면 딱 좋겠다며 위증을 교사했다는 통화 녹취록을 제시하면서 거대 야당의 수장인 이 대표가 이런 일을 계속 반복할 건 자명하다. 따라서 구속수사 또는 재판이 필요하다고 주장할 방침입니다. 또 민주당 인사들이 이전 부지사 접견을 가서 위에서 원한다며 검찰 진술을 부인하는 취지의 옥중서신을 써달라고 부탁했다는 녹취록도 진술 회유 정황으로 재판부에 제시할 예정입니다. 이에 이 대표 측은 있는 대로 말해달라는 취지였을 뿐이라고 반박하면서 검찰이 정치적 목적으로 도주 우려도 없는 야당 대표를 표적 수사한다며 맞설 전망입니다. 양측의 치열한 공방 뒤에는 결국 어떤 쪽이든 결론이 나와야 할 텐데요. 심사를 맡은 판사에도 관심이 쏠렸죠. 네, 그렇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 구속 여부는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 손에서 결정됩니다. 사법연수원 29기로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 3명 가운데 최선임입니다. 이 대표의 특혜 제공으로 막대한 이익을 봤다는 백현동 민간업자, 또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의 실무진급 핵심 피의자들을 줄줄이 구속했습니다. 다만 돈봉투 의혹을 받는 현역 의원 신분 이성만 무소속 의원과 대장동 비리 일환인 50억 클럽 의혹 피의자 박영수 전 특별검사 첫 영장은 기각했습니다. 유 부장판사는 법원 안팎에서 꼼꼼한 원칙주의자라는 평을 받고 있는데요. 한 부장판사는 이번처럼 어떤 결과든 사회적 파장이 큰 경우에 부장판사는 더더욱 원칙으로 돌아가 명문화된 법리를 위조로 판단할 수밖에 없을 거라고 내다보기도 했습니다. 자, 이어서 어떤 사회적 파장이 예상되는지 송 기자가 이어서 설명해 주시죠. 네,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에 따라 이 대표와 검찰 어느 쪽이든 치명적인 타격을 입게 됩니다. 체포동의안 가결에 이어 영장까지 발부된다면 이 대표는 정치적인 생명이 재기 불가능한 상태로 빠질 수 있고요. 반대로 영장이 기각된다면 검찰은 2년째 이어온 이재명 대표 수사가 결국 무리한 수사가 아니었느냐는 역풍에 직면하게 됩니다. 수사의 정당성은 물론이고 이 대표를 둘러싼 남은 수사들의 동력도 적어도 한동안은 확보하지 못할 가능성이 큰데요. 이 대표가 재판을 받는 대장동 성남FC 사건이 오늘 심사에 오른 사건들과 닮은 꼴인 만큼 결과에 따라서는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 전반에 영향이 있을 수 있다. 이런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송 기자 잘 들었습니다. 네, 저희는 신문이 이어지는 동안 추가로 들어오는 소식이 있으면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방법원이었습니다. 네, 정치권은 이재명 대표 영장심사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발부나 기각, 어떤 쪽이든 후폭풍이 불가피하기 때문입니다. 국회 연결해서 정치권 분위기 알아보겠습니다. 박광렬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오늘 국회 분위기 어떻습니까? 네, 이 사상 초유의 제1야당 대표 구속 심사와 관련해 정치권의 시선도 이 법정에 쏠려 있습니다. 오늘 오전 병원을 나서는 이재명 대표를 배웅하기 위해서 이 정청래, 고민정, 서영교 최고위원 등 민주당 지도부도 총출동했는데요. 이 구속 필요성을 두고 이재명 대표와 검찰 사이 치열한 공방이 예상되는 가운데 지도부는 이 당 안팎을 향한 여론전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이 검찰이 제대로 된 증거를 제시하지도 못했고 이 대표는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도 없다며 이 정치 검찰에 제동을 걸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여기에 당 차원의 탄원서 제출로 압박 수위를 높였습니다. 전직 국회의장 4명과 소속 의원 161명, 이 당원과 지지자 명의의 영장기각 탄원서 89만여 장을 법원에 제출한 겁니다.
국민의힘은 이를 두고 탄원서는 영장기각 사유가 될 수 없다며 사법부 독립성을 침해하는 거라고 비판했습니다. 증거인멸 우려가 있으면 구속하는 것이라는 이 대표의 말은 본인에게도 똑같이 적용이 돼야 한다며 구속심사는 정치적 고려 없이 법과 양심에 따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나아가 민주당이 영장 담당 판사와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 대한 가짜뉴스를 생산하며 좌표 찍기를 하고 있다며 명백한 사법 방해라고 주장했습니다. 네, 오늘 민주당은 새 원내대표도 뽑는 일정이 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애초 친명계 중진 4명이 후보로 등록을 했지만 오늘 오전 우원식 의원의 사퇴로 김민석, 남인순, 홍익표 의원의 3파전으로 치러지게 됐습니다. 우원식 의원은 자신의 SNS를 통해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를 지키기 위한 노력이 하나가 되기를 바란다고 불출마 이유를 밝혔는데요. 남은 후보 3명도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고 있는 만큼 누가 되든 친명계 원내 지도부가 들어서게 됩니다. 이런 가운데 당 지도부는 이재명 대표 구속 여부와 관계없이 당이 이 대표를 중심으로 뭉쳐야 한다는 의지를 연일 피력하면서 비명계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이 당대표 체포동의안에 대한 가결 투표는 해당 행위인 만큼 상응하는 절차와 조치가 필요하다고 날을 세우고 있습니다. 원내대표 후보를 내지 않은 비명계는 일단 정면 대응을 자제하며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앞서 최고위원직에서 물러난 비명계 송갑석 의원 역시 체포안 가결이 구속에 동의하는 건 아니라며 한발 물러섰습니다. 다만 당내 이탈표 색출 움직임을 두고 분열 선동과 조장, 독재의 길이라는 비명계 반발의 목소리는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이어지고 있습니다. 체포안 가결 이후 일단은 숨고르기에 들어가면서 구속영장 심사 결과를 지켜보자는 분위기인데요. 이 법원의 판단에 따라 본격적인 반격에 나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박광렬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제75주년 국군의 날 기념사에서 북한이 핵을 사용한다면 북한 정권을 종식하겠다고 밝혔는데요. 강한 군대만이 진정한 평화를 보장한다며 압도적 힘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군은 실전적인 전투 역량과 확고한 대비 태세를 바탕으로 북한이 도발해 올 경우 즉각 응징할 것입니다. 북한이 핵을 사용할 경우 한미 동맹의 압도적 대응을 통해 북한 정권을 종식시킬 것입니다. 우리 국민은 북한의 공산 세력, 그 추종 세력의 가짜 평화 속임수에 결코 현혹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역사를 통해 강한 군대만이 진정한 평화를 보장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국군 통수권자로서 적에게는 두려움을, 국민에게는 믿음을 주는 강한 군대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건군 75주년과 한미동맹 70주년을 기념하는 국군의 날 기념식과 시가 행진이 오늘 서울공항과 서울도심 일대에서 10년 만에 열립니다. 서울시는 시가 행진으로 교통 통제가 이루어짐에 따라 특별 교통 대책을 추진합니다. 경찰은 부대 이동 시간에 맞춰 동부간선도로와 동작대로, 강변북로 등 진행 방향 차로를 통제합니다. 통제 구간을 경유하는 267개 버스 노선은 모두 우회로 운행합니다. 서울시는 행사가 열리는 낮 12시부터 저녁 6시까지 지하철 2, 3, 5호선을 13차례 증편 운행할 계획입니다. 시가 행진에 참여하는 부대의 빠른 집결, 이동을 돕기 위해 서울시는 중구, 종로구와 함께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까지 세종대로와 사직로, 청와대로, 효자로의 불법 주정차 위반 차량을 집중적으로 단속합니다. 통제 구간과 임시 변경되는 대중교통 정보는 서울교통정보센터 토피스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구속영장 실질심사 받게 되는데 한 말씀 해주시죠. 증거인멸을 교사했다는 혐의에 대해 어떻게 방어하실 건가요? 김인석 씨랑 마지막으로 연락한 게 언제입니까? 민주당
네,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구속영장 심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결과에 따라 이 대표 본인은 물론이고 정치권에도 큰 변화가 뒤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전국 대담은 이 내용으로 채워보겠습니다. 최창렬 용인대 특임 교수, 이종훈 정치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이재명 대표가 검찰에도 여러 차례 최근에 나가지 않았습니까? 그때는 뭐 거의 연설에 가까운 얘기를 많이 쏟아놓고 들어갔는데 오늘은 기자들이 여러 개를 물었는데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않았어요. 이거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오늘 이제 영장 심사를 받고 오늘 밤 늦게나 내일 새벽쯤 결과가 나오겠죠. 이제 지금 여러 이제 소환 때도 여러 정치적 발언을 많이 했죠. 그리고 이제 여론전, 뭐 심리전이다 이런 얘기들 많이 했는데 이제 지금은 그런 계제는 아닌 것 같아요. 시간 자체가 네. 이제 법원의 시간이고 결과를 차분히 기다려야 되는 거고 또 하나가 한 뭐 15시간 이상 그 검찰과 이 치열하게 공방을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예. 이제 직접 법정에 출석해서 아마 그래서 지금 정치적 발언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다라고 생각이 되고 그래서 결과가 어떨지 뭐 지금 이제 말씀을 앞으로 나누겠습니다만 아무튼 지금 민주당도 그렇고 검찰도 그렇고 법원 영장 발부 여부, 기각 네. 여부에 따라서 우리 정치의 후폭풍이 워낙 클 것 같아요. 뭐 시나리오도 굉장히 많게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건데 일단 뭐 현재 지금 이제 심사가 진행 중이니까 네. 아마 결과를 지켜보고 차분히 말씀 나누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이게 법원은 건드리지 않겠다 이런 걸로 봐야 될까요? 검찰과는 내가 적대적으로 하지만 법원의 심사에는 어떤 토를 달지 않겠다 이런 걸로 봐야 되겠습니까? 그것보다는 좀 건강이 좀 안 좋다. 아, 그 탓도 있다고 라고 그러세요? 하는 그런 이미지를 더 부각시키는 편이 이미지. 지금은 더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다. 그리고 어찌됐건 지금 뭐 단식 굉장히 오래 했고요. 예. 그러니까 건강이 지금 정상적일 수 없는 건 분명한 사실이죠. 그래서 건강이 이제 충분히 회복되지 아니한 측면도 있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 오늘 법원에 출석해서도 발언은 좀 최소화할 가능성이 높지 않나. 핵심적인 부분에 대해서만 해명을 하고 넘어가는 그런 방식으로 이제 하지 않을까 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뭐 오늘 밤 늦으면 내일 새벽이기 때문에 영장이 나올지 안 나올지 이걸 논하는 거는 뭐 그게 의미가 없을 것 같고요. 저희가 가정을 해서 좀 정치권에 어떤 폭풍이 올지 좀 다뤄보겠습니다. 일단 영장이 기각됐을 경우로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은 뭐 당연히 더 강해지겠죠. 어떻게 전망할 수 있습니까? 당내 지형 변화를. 영장이 기각되면 이재명 대표는 완전히 사는 거죠. 물론 이제 영장이 기각됐다고 해가지고 완전히 무죄도 아니고 영장이 발부됐다고 해서 유죄도 아니에요, 사실은. 네. 이거는 영장 발부 여부는 그것과는 사실은 다른 건데 네. 그동안 쭉 진행되어 왔던 일련의 과정을 보면 검찰이 영장을 청구했고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가결됐단 말이에요. 네. 그 과정 자체가 대단히 정치적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일단 영장이 기각되면 검찰의 수사 동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고 민주당이 계속 주장했던 게 뭡니까? 지금 검찰이 권력을 사유화했다. 네. 검찰 독재다. 검찰의 권력 남용이다. 뭐 이런 식의 주장을 계속 해왔거든요. 예. 그렇다면 검찰의 청구한 영장이 기각된다는 얘기는 일정 부분 그러한 주장에 힘을 실는 결과가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석될 여지가 충분히 있단 말이죠. 네. 따라서 이제 그렇게 되면 검찰이 그야말로 상당히 어려워질 것이고 또 민주당은 기각이 된 상태에서 민주당 대표의 리더십이라는 건 완전히 살아나는 거죠. 그리고 친명과 비명 간의 여러 갈등이 있었잖아요. 다시 예. 중단한 다음에 아마 비명계의 목소리는 거의 내기 어려울 거예요. 단지 이 영장이 기각되고 난 다음에 이재명 대표가 어떤 리더십을 보일 것인가. 예. 이른바 통합적인 메시지를 낼지 아니면 비명을 그야말로 최근에 뭐 비명 색출해라 뭐 이런 얘기도 예. 친명계의 핵심 의원들이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런 형태로 비명계를 압박해 들어갈지는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민주당은 뭐 탄탄히 하나로 뭉칠 겁니다. 단지 만약에 통합의 메시지를 내지 않고 비명계에 대한 압박을 가중시키면 오히려 분당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겠죠. 그건 이재명 대표가 어떤 행태를 취하느냐, 어떤 예. 스탠스를 취하느냐에 따라서 분당 가능성이 높아지느냐 이 여부가 달라질 텐데 아무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합의 메시지를 낸다 하더라도 이재명 대표의 그동안의 여러 가지 발언이라든지 예. 그동안의 정치 행태로 미뤄볼 때 비명계로서는 대단히 불안할 거예요. 공천에 있어. 그렇다면 오히려 또 분당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분당 가능성까지 언급을 해주셨어요. 네. 이재명 대표가 통합 메시지를 낼 가능성 그리고 그 친명계 의원들이 그걸 따를 가능성 여러 가지를 생각해야 되지 않습니까? 뭐 이재명 대표는 계속 통합을 이야기를 하겠죠. 예, 그런데 이제 그 실제로 상황이 그렇게 전개되겠는가 이제 하는 거고요.
친명계 의원들 이미 뭐 이제 비명계 몰이에 나선 네. 그런 그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기각이 이제 된다고 한다면 뭐 더 맹공을 가해서 어찌됐건 비명계를 최소화시키려고 그들의 지분을 최소화시키려고 노력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뭐 비명계가 뭐 탈당까지 이렇게 고려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탈당은 마음속에 없더라도 쫓겨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거의? 그렇죠. 그러니까 탈당을 해서 뭐 창당을 한다든지 그래서 이제 뭐 새로운 당을 만들어서 이제 분당 하는 것도 이제 고려는 하겠으나 네. 과거에 이렇게 분당해가지고 뭐 해서 별로 이렇게 성과가 있었던 적이 없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다시 재통합하는 그런 과정들을 반복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그런 거에 주력할 것 같지는 않고 그야말로 이제 공천 지분 확대 거기에 이제 그 열중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좀 보고요. 사실은 뭐 이재명 대표 사퇴론 주장한 것도 네. 결국은 이제 본인들의 공천 지분 확보에 더 이제 방점이 찍혀 있다 이렇게 이제 봐야 됩니다. 그래서 어찌됐건 이제 비명계로서는 이제 그런 부분에서 노력을 할 텐데 아무래도 네. 이제 오늘 이제 기각이 나오고 나면 비명계들의 목소리도 좀 이제 좀 줄어들 수밖에 없고 역시 이제 본인들의 지분 확보에도 조금 애로가 좀 생길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그 분당이든 탈당이든 그 가능성이 좀 적다고 보시는 건 그 일각에서는 그 비명계를 뭉치면 80명까지도 된다라는 그런 주장이 약간 과장됐다라고 보시는 겁니까? 그거보단요. 그러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이 당이 자기네들 당이라는 생각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비명계라 하더라도 이제 족보상을 보면 다 친노 친문계거든요. 그래서 우리 당인데 내가 왜 나가? 이제 이런 인식이 이제 상당히 기본적으로 깔려 있고 사실은 이제 그 연장선에서 이제 이 탈당을 이제 고려할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거고요. 아마 일부 지금 뭐 아시다시피 이제 비명계 중에서도 이재명 대표에 대한 공세에 앞장섰던 의원들 있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친노 친문 족보에서 좀 벗어나 있는 분들도 있고 이런 분들 경우에는 뭐 개별적으로 네. 탈당을 해서 이제 뭐 무소속 출마라든가 그런 거를 고려할 수는 있다. 그런데 그 숫자는 매우 적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비명계 입장에서는 자신들의 어떤 투표 행위를 통해서 방탄 프레임을 벗은 거 아니냐라고 주장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비명계 상당 부분 이탈한 거 아니에요? 네. 뭐 비명계가 뭐 10명 이내라면은 네. 저는 분당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보는데 이 결국은 이제 이 현실 정치 현실에서 총선거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만약에 총선거를 별로 앞두지 않았다면야 뭐 전혀 분당 가능성은 거의 제로죠. 네. 근데 이제 총선이 다가오고 있는 상황이고 모든 의원들이 공천에 이제 거의 뭐 사활을 걸다시피 하는 이 상황 속에서 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비명계 의원들의 상당한 수가 이탈했단 말이에요. 네. 30몇 표가 이번에 이탈한 건데. 네네. 뭐 무효 기권까지 하면 39 정도 글쎄, 되는 손하고 거죠? 거의 40표 가까운 거 아니겠어요. 그렇다면은 친명계의 그동안의 여러 가지 행태,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비명계가 공천받을 가능성이 낮아질 거예요. 물론 이럴 수 있어요. 비명계가 압박할 수 있죠. 오히려 분당이 되고 그러면 야권의 표가 갈리고 그러면은 기존에 분당이 되지 않는 분당이 되고 나서 그 표도 위험하다. 친명계 당신들도. 네. 그러니까 우리들을 압박하지 마라. 우리에게도 공천을 달라. 아까 말씀하신 이제 지분을 확대해 주시라고 할 수 있는데 네. 과연 지금 이재명 대표의 영장 기각 여부가 워낙 초미의 관심이어서 한국 정치를 지금 윤석열 정부 출범하고 난 다음에 1년 동안 거의 발을 묶어놓은 상태였단 말이에요. 예. 그 기각이 됐기 때문에 친명의 목소리가 의외로 그런 여러 가지 사력 있게 생각 안 할 수도 있어요. 완전히 당권 쥐고 친명계 위주로 쫙 공천할 수 있다고요. 그렇다면 비명계로서는 일단 살아야 되는 거니까 네. 친문 친노라 하더라도 현실이 중요한 거죠. 뭐 친문 친노가 과거의 일이니까 예. 그건 전혀 중요하지 않다고요. 어떻게 보면. 정통은 자신들이지만 현재의 이 당권을 쥐고 있는 게 이재명계고 네. 영장이 기각된 마당이라면 전 비명계로서 살아야 되니까 단순히 몇 명이 나가서 탈당해서 무소속 나가야 거의 떨어지는 거니까 어렵잖아요. 당선에서. 그렇다면 네. 의외의 상황이 전개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예. 그 탈당 가능성에 대해서는 두 분이 의견이 좀 갈리시는 것 같고 오후에 이제 원내대표를 새로 선출하지 않습니까? 근데 후보 3명 다 이제 범친명계로 분류가 되죠. 이렇게 되면 사실은 박광원 원내대표를 선출했던 이유가 좀 개파색이 옅은 사람을 뽑아놓자라는 게 강했었는데 이렇게 되면 기각된 상태를 가정한 거기 때문에 당대표는 이재명 대표고 그 지도부가 이제 전부 다 친명으로 채워지는 거잖아요.
그대로 이제 총선까지 가는 걸까요? 그러니까 그렇게 가려고 일단 노력은 하겠죠. 그런데 이번에 이 원내대표 자리를 친명계 입장에서는 절대 포기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지금 이제 뭐 체포동의안 가결표가 의외로 많이 나온 것, 그것도 한 변수지만 그것보다는 혹시 이제 그 구속이 이재명 대표가 구속될 경우에 예상이 됐던 이제 비명계 앱 이제 굉장히 이제 강도 높은 그런 반발과 공세, 그거를 좀 막아야 될 이제 필요성이 일차적으로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는 혹시 또 이게 비대위로 넘어갈 수도 있는 겁니다. 정치 상황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최선은 뭐 이재명 대표가 뭐 옥중에서라도 당무 보고 공천도 하고 이런 것을 이제 일단 이제 제일 시나리오로 이제 삼고는 있겠죠. 네. 그런데 상황이 이제 본인들 생각했던 대로 여의치 않게 흘러갈 경우에 자칫 이제 비대위를 구성해야 될 수도 있다라고 이제 보는 거죠. 이제 그건 결국 이제 두 번째 시나리오가 되는 건데 그때도 대응을 좀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랬을 때 원내대표가 의외로 굉장히 중요해질 수 있는 거거든요. 비대위원장을 모시려고 하는 게 잘 안 되고 그러면 과거에 아시다시피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원내대표가 비대위원장을 그냥 겸하는 그런 이제 그 당무 대행 체제 이제 이런 것들을 했던 바가 있기 때문에 어찌 됐건 이러든 저러든 그 지도부의 주도권은 우리가 잡고 간다. 그런 이제 의도가 상당히 깔려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비명계 쪽도 원내대표 출마 고려했다가 급판에 도저히 가서 우리가 이기기는 어렵다라는 판단을 해서 아예 다 접은 것으로 그렇게 이제 보입니다. 그럼 저희가 가정한 게 이재명 대표 구속영장이 기각이 됐고 그리고 친명 원내 지도부가 들어섰을 때를 가정을 한 거니까 이대로 쭉 총선까지 가면 민주당으로서는 승산이 더 높다고 봐야 됩니까? 어떻습니까? 근데 그건 뭐 국민의힘이 또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죠. 만약에 국민의힘이 그동안 국민의힘이 여권으로서의 어떤 자존감일까, 뭐 이런 존재감 이런 걸 잘 못 보였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리고 특히 여당으로서 너무 대통령실의 종속 변수처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냐, 뭐 이런 비판이 많이 있었단 말이에요. 저도 뭐 일정 부분 동의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더 이상 이제 이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에서 이제 국민의힘 스스로 벗어나는 거죠. 이제. 상대방 정당 공격 그만하고 기각되고 나도 아마 지금까지 그것도 이제 지금까지의 그 국민의힘의 경로 의존성에 비춰볼 때 기각됐다고 해서 이게 유무죄가 결정나는 건 아니잖아요. 불구속 재판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것으로 계속 아마 공세를 취하면 국민의힘으로서는 대단히 전력이 약화될 거예요. 총선에서. 그렇지 않고 그 프레임을 벗고 국민의힘이 국정기조를 바꾸고 여권 전체가 국정기조를 전환하고 그리고 민생에 진력한다. 더 이상 이제 이재명 대표의 영장이 기각된 상황이기 때문에 법원의 판단에 맡기겠다. 일단 사법부 시스템에 맡기겠다. 법원 시스템에 또는 사법 절차에 맡기겠다. 이렇게 간다면 기각이 오히려 국민의힘에게 좋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기각 발부 이게 어느 당에 좋은지 여러 가지 변수를 같이 우리가 테이블에 놓고 얘기를 해야지 그 하나만을 보고 국민의힘에게 불리하다고 볼 수 전혀 없다는 거예요. 국민의힘의 앞으로 행태를 봐야 돼요. 근데 지난 단식 중단하고 난 다음에 그랬나요? 가결된 다음에 그랬나요? 그 국민의힘의 그 뒤에 왜 최고위원회 할 때 뒤에 있는 거 뭐 뭐 그런 거죠. 거기 백드롭이라고 그러나요? 거기 뭐 민생 얘기를 많이 강조를 했죠. 그런 걸로 봐서는 뭔가 바꾸려 하는 것 같긴 해요. 그렇다면 기각이 오히려 국민의힘에게 유리할 수 있고. 만약 발부 얘기는 아직 아니니까 헷갈리니까 기각이 됐는데 그러지 않고 기각됐다고 해도 계속 이제 재판에 왔다 갔다 당대표가 말이 되냐 이런 식으로 공격을 하면 저는 국민의힘이 불리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여권에도 미친 영향이 꽤 클 것 같아요. 그 민주당 입장에서는 구속영장이 기각되면 앞선 그 대장동 수사나 이런 것까지 검찰의 정치 탄압이었다라고 주장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야말로 분위기 반전을 이제 꾀하는 거죠. 그동안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 국면에서는 계속 수세적이었잖아요. 방어적일 수밖에 없고. 이제 그랬는데 이제 그 태세가 이제 전환이 이제 되는 계기를 이제 맞는 거죠. 그래서 정치 탄압 프레임을 이제 본격적으로 제기를 하면서 윤석열 대통령과 이제 국민의힘을 압박해 나가는 그 이제 프레임을 펼치지 않을까 좀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제 이게 이제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제까지의 그 내년 총선 전략의 핵심은 결국 이재명 대표에게 있었던 거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내년 총선까지 대표직을 유지해주면 우리는 프레임 짜기도 훨씬 좋고 이런 이제 판단을 좀 하고 있었던 것 같고요. 그런 상태에서 사실은 이번 이제 구속 여부와 관련해서도 당내에서도 약간 기류가 좀 갈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이 구속이 되면서 민주당이 환골탈퇴하는 상황으로 가게 되면 네. 더 이제 프레임을 짜기가 어려워지는 거죠. 대응하기가 좀 어려워지는 그런 상황이 오는 겁니다. 차라리 이제 기각이 돼서 이재명 대표가 대표직을 유지하는 편이 더 낫다. 우리가 이 좀 내년 총선 대응해 나가는 데는. 그리고 기존에 해왔던 그 기조 그대로 가도 되기 때문에 전략의 어떤 대폭 수정 이런 거 필요 없이도 갈 수 있다. 이런 기류가 있는데 아마 그런 점에서 기각이 되더라도 네. 뭐 검찰은 상당히 타격을 받을 거예요. 예. 그런데 국민의힘이나 대통령실 입장에서는 꼭 그렇게 나쁘지만은 않다. 이런 판단을 내릴 가능성이 높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그 당 지도부 친명계 입장에서는 일단 화가 많이 난 상태죠. 구속영장이 청구됐고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면서 영장 심사까지 받았어요. 근데 이게 기각이 되면 이제 어느 정도 반격의 발판까지 마련이 된 거 아닙니까? 거기에 원내 지도부까지 친명계 인사가 온다면 원내까지 지금 친명이 원하는 대로 뭔가를 추진할 수 있는 상황인데 그렇다면 검찰에 대한 어떤 공세, 법무부 장관에 대한 공세, 구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몇 개 있잖아요. 원내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이. 그 정도까지 나갈까요? 엄청나게 화력을 더 증가시킬 거예요. 친명계가 기각된다면은. 그리고 이제 뭐 한동훈 장관에 대한 거는 말할 것도 없고 검찰에 대해서 아마 십중포화를 퍼부을 거라고. 왜냐하면 검찰 이꼴 윤석열 대통령으로 이제 가겠죠. 이제 네. 그런 프레임으로 갈 거 아니겠어요? 검찰공화국이다, 뭐 검찰의 권력 남용이다, 검찰 독재다 이런 얘기를 해왔기 때문에 네. 기각된 상황 속에서 뭐 검찰과 대통령실 그리고 여권을 완전히 싸잡아가지고 민주주의를 완전히 방해하고 민주주의의 적이다라는 식으로 갈 거예요. 굉장히 수위가 높아질 겁니다 아마. 근데 그 수위가 너무 높아지면은 오히려 기각이 독이 될 수도 있어요 민주당에. 아 그렇습니다. 예. 어렵네요. 이게 그러니까 아주 고쳐방정식인데 네. 기각이 되면 당연히 민주당으로서는 좋죠. 일단은 우리가 네. 일단 1차원적으로 볼 때는. 그러나 정치라는 게 그렇게 표면적이지 않잖아요. 기각이 되면 친명계 그리고 강성 지지층 이른바 개혁의 딸이라는 이런 분들 네. 뭐 얼마나 비명계에 대해서 공격을 해오겠어요. 명분이 마련된 거니까. 지금 명분도 없는 상황에서도 비명계 뭐 색출하자 난리치고 이랬는데 네. 기각까지 됐는데 그러면 과연 중도 유권자들이 그래 그동안 검찰이 너무 했네 영장 기각되는 거 보니까 이렇게 생각하다가도 이 사람들 안 되겠네. 뭐 아직 영장 기각된 게 유무죄를 판단한 것도 아닌데 이거 과하네.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1년 내내 지금 우리 한국 정치가 병무 현상에 사로잡히고 예. 양대 진영 정치로 갔던 것 중에 상당 부분은 이재명 대표가 제공했던 건데 너무 반성이 없네. 이렇게 간다면 또 네. 이 기각이 민주당에게 대단히 불리할 수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국민의힘이나 민주당이나 겸손하게 응하면은 유리한 것이고 네. 그러니까 이 정치를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면 안 되죠. 항상 말씀드리지만 네. 상식과 보편의 차원에서 어느 게 일반 중도 유권자들 눈높이에 만나고 보면 돼요. 과도하게 너무 그야말로 수위를 높이거나 이러면 네. 오히려 민주당에게 독배가 될 수 있다. 근데 이건 다 전제로 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 오늘은 전제를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능성을 열어놓고 하는 거니까요. 네, 그 정도 하고 구속이 되면 만약에 이재명 대표가 구속영장이 발부가 되면 뭐 일단 정치적으로 재개하기는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당은 어떻게 됩니까, 그럼? 그러니까 뭐 당내에서는 당연히 갈등이 이제 수위가 높아질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비명계가 D-Day로 딱 벼르고 있었던 게 사실은 이제 이 구속 예. 그 여부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실제로 이제 구속되는 상황이 왔다라고 한다면 본격적으로 이제 공세에 나설 가능성이 높고, 그러니까 이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면서 이제 그 시점에서 비명계가 1차 행동을 한 것으로 저는 일단 봅니다. 그리고 지금 상황을 보고 있는 거죠. 네. 그러다가 이제 그 2차 공세에 나서는 타이밍은 역시 이제 이 구속 여부가 될 거다라고 생각하고요. 이 대표가 구속된 상황에서 계속 직을 유지한다는 게 사실 상식적으로는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옥중공천은 사실상 말이 안 되는 건데. 예, 사실상 말이 안 되고 네. 그런 경우라고 한다면 네. 보통은 이제 대표 정도 되는 큰 정치인은 이제 일단 내려놓죠. 예, 내려놓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본인의 명예 회복이 되면 다시 이제 재등장하는 이제 이런 수순을 택하는데 네. 이재명 대표는 뭐 애초부터 그런 그 생각을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을 했으면 사실은 대선 끝나자마자 곧바로 국회의원 출마에 대표직 도전까지 안 했을 거다라는 얘기죠. 그런 일련의 이제 과정들을 볼 때 이재명 대표는 이제 끝까지 이제 버틸 가능성이 높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표가 아무래도 옥중에 있으면 당무에 차질 빚어질 수밖에 없는 거고 공천에도 역시 차질이 어느 정도는 예상이 된다. 예. 물론 불가능한 건 아니에요. 네.
그래서 이제 그 틈을 이제 그 비명계들이 이제 파고들 가능성이 높고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이 정당 지지율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표 구속 이후에 나오는 정당 지지율을 이제 일단 봐야 될 것 같고요. 네네네. 이재명 대표 구속 이후에 정당 지지율이 뭐 더 하락해서 예. 뭐 20% 초반대로 간다든지 그러면 이제 당 전체가 이제 위기로원에 빠지지 않겠어요. 이대로 그 내년 총선 치를 수 없다. 이렇게 되면 비명계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환경이 펼쳐지는 거죠. 그래서 그때는 본격적으로 이제 지도부 교체 작업에 돌입할 가능성이 높다. 그런데 기본적으로는 하여튼 갈등은 향후에 점점점 고조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내년 그 공천이 끝나는 시점까지 그렇게 이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친명계 의원들 뭐 대표적으로 정청래 최고위원 같은 경우 얘기를 들어봐도 그렇고요. 그 원내대표의 조건을 얘기하면서 이재명을 지키는 걸 조건으로 내건 것도 그렇고요. 구속됐을 때 당직을 계속 유지하는 걸 전제로 하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거 잘못된 거죠. 지금 뭐 이종훈 평론가 잘 말씀하셨는데 당 대표가 이제 구속이 됐어요. 그러면 제가 벌써 여러 번 강조하는 겁니다만 최종 판단은 대법원까지 가야 돼요. 네. 시간이 꽤 걸릴 겁니다 아마. 뭐 민사도 뭐 저기 평균이 400일 걸린다고 그래요. 네. 우리나라 법원 시스템이 문제가 있긴 있는데 아무튼 지금 그 얘기하는 건 아니니까. 그러니까 아직은 무죄 추정의 원칙에 의해서 무죄이기 때문에 네. 당 대표 못할 게 없죠. 5개 구속돼도 거기서 당무 올 수 있어요. 뭐 그건 뭐 법률적으로 하자 없습니다. 근데 이건 정치와 사법의 차이가 있어요. 네. 우리가 정치의 사법화, 뭐 사법의 정치화 이런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근데 정치라는 건 적어도 그런 상황 속에서 정치 윤리나 정치 도의에 있어가지고 과연 부합하는가 일반 국민들의 그 법 도덕에 네. 그건 맞지 않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청래 최고위원 같은 분들은 뭐 그렇게 주장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리고 뭐 개딸이나 강성 지지층들은 봐라 발부됐다 하더라도 이건 뭐 법원도 똑같다 이러고 법원 공격할 수도 있어요. 네. 그리고 뭐 이제 그런 예가 많이 있으니까 하고 뭐 여야 마찬가지긴 했어요. 그거는 네. 자신들 유리하게 해석하고 그랬었는데 사법적으로 문제가 없다 하더라도 그건 나중에 가봐야지 하는 겁니다만 정치적으로 포리티컬리 그게 말이 되냐고요. 뭘 옥중 공천합니까? 하긴 투쟁하나요 지금? 얘기가 나오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발부를 네. 전제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네네. 아까 기각 전제로 우리가 실컷 유리한 얘기. 예, 맞습니다. 지금 발부 전제로 하는 건데 그렇게 되면은 당 대표가 어쨌든 여러 가지 뭐 대장동, 위례 신도시, 백현동, 뭐 대북 송금 의혹 여러 가지가 있는 거 아니에요 이번에? 그다음에 여러 가지 갈래가 이렇게 많은 경우가 많잖아요 사실. 네. 그러면 도덕적으로 대표 그만두는 게 맞아요. 뭘 또 대표 옥중 공천하냐고요. 이런 네. 식으로 자꾸만 가니까 친명이 과한 세력이 되는 거거든요. 네. 저는 그렇게 안 할 것 같아요. 안 할 것 같은 건 저의 정상적인 판단인데 워낙 정상적이지 않았기 때문에 할 것 같다 이런 얘기죠. 예. 역설적으로. 그래서 저는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다. 이거 뭐 당일 얘기하는 건 아니니까 이 자리는 네. 지금. 근데 아마 옥중 공천이나 옥중 뭐 이렇게 당무로 가면요 민주당 견디기 어려울 걸요. 지지율 떨어질 겁니다 아마. 네. 그 누가 좋아하겠어요 그런 정당. 일단 친명 지도부가 들어서게 되고 완벽한 친명 지도부가 되고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는 거의 80%에 가까운 지지율로 당선이 됐단 말이죠. 그만큼 당원들의 지지를 많이 얻고 있는 건데 그렇다고 한다면 그걸 등에 업고 정청래 최고위원을 필두로 어떤 원내에서 할 수 있는 이재명 대표를 구하기 위한 어떤 액션을 할 가능성도 있을까요? 뭐 예를 들면 석방결의안 같은 게 있을 수 있습니다. 네, 뭐 그건 뭐 이미 지금 이제 이번에도 이제 구속영장 발부 관련해가지고 벌써 서명운동에서 뭐 70만 명이 이제 기각시키라고 지금 뭐 요구를 하고 있고. 89만 명이 했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 또 숫자가 또 늘었네요. 네. 그제. 그러니까 뭐 저렇게 이제 하고 있는 건데 사실은 저런 그 일련의 행동들이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강성 당원들을 중심으로 이제 이루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래서 이재명 대표도 그렇고 뭐 친명계 입장에서는 당내에서는 훨씬 더 지금보다도 더 목청을 높이고 더 뭐 지위를 강화하고 권력을 강화하는 것이 가능해요. 그리고 향후에 또 그렇게 나갈 것으로 이제 일단 예상이 좀 되고 있고. 그런데 이게 결국은 이제 전체 민심에 어떤 영향을 주느냐가 이제 가장 중요한 변수가 되겠죠. 더군다나 이제 총선이 다가오는 시점에서 조금 전에도 이제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결국은 중도층의 이제 표심이 어디로 움직이느냐가 네. 뭐 사실은 당락을 결정하는 거 아니겠어요. 특히 수도권. 네. 그 수도권 민심이 과연 이제 이런 그 민주당 내부 상황에 대해서 어떤 판단을 내리겠는가 하는 겁니다. 제가 보건대는 뭐 역시 이건 과하다. 라는 판단을 내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러니까 최근에 뭐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어찌 됐건 뭐 지금 뭐 그 외연 확대한다 그래가지고
예, 뭐 이제 중도성 이제 성향의 시대전환위원. 인사를 이제 뭐 네. 영입도 하고 뭐 일단 시작을 했단 말이에요. 예. 자, 그런데 민주당은 계속 이런 식으로 간다 이랬을 때 과연 중도층이 여기에 호응을 하겠습니까? 지금은 오히려 중도 외연 확대를 좀 시작을 해야 되는 시점이고 당내에서도 사실은 비명계를 끌어안아야 될 시점이거든요. 그런데 비명계를 계속 저렇게 몰이를 한다. 그거는 이제 전략적으로 별로 이제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전략적인 판단은 오히려 국민의힘보다 민주당이 그동안에 더 잘해오는 편이었어요. 그래서 약간 이제 극적인 이제 반전의 가능성도 없잖아 있다. 단기간으로는 굉장히 압박을 가하다가 결국은 이제 뭐 비대위라든가 어찌됐건 뭐 아니면 이재명 대표 체제가 계속 유지되더라도 네. 비명계의 이제 지분을 최소화하되 인정해 주는 선에서 탈당하지 아니하고 좀 주저앉히는 방향. 그 방향도 아마 고려를 하고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교수님께서는 기각됐을 때 분당 가능성을 말씀해 주셨는데 구속이 될 경우에도 지지자들 입장에서는 대표를 구속시킨 비명계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겠죠. 그럴 경우는 공세가 더 강해질 수 있고요. 그것 때문에 분당이 되거나 탈당이 이어질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건 이제 옥중 공천의 경우예요. 옥중 공천을 하지 않고 당 대표가 이재명 대표가 이제 당무하지 않고 아까 말씀 나눈 것처럼 당 대표가 큰 정치를 한다면 일단 저는 구속이 된 상황이니까 당무는 물러나겠다라든지 이렇게 된다면 뭐 분당 가서 거의 제로에 가까운 거고 그렇지 않고 옥중 공천한다. 그리고 옥중 당무한다 이렇게 된다면은 그건 여전히 분당 가능성은 높아지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이제 구속되고 난 다음에 친명계나 또 강성 지지층들의 또 요구사항이 빗발칠 거 아니겠어요. 네. 밀고 나가야 된다. 그런 상황 속에서 친명이 더 뭉칠 수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두 가지 경우입니다. 발부가 되고 구속이 된다, 영장 발부돼서 구속이 되면은 그냥 정상적인 정치로 갈 수가 있는 것이고 네. 아까 제가 말한 뭐 사법적인 차원 이전에 정치란 측면에서 볼 때 당 대표가 이제 바꾸 비대위 체제로 간다 이렇게 간다면 당이 제대로 정상으로 가는 것이고 한국 정치가 어느 정도 정상 궤도로 들어올 수 있는 이 발판이 마련되는 건데 그렇지 않고 오히려 더 응집력이 강해지고 친명이 더 살아남기 위해서 옥중 공천을 강요하고 왜냐하면 친명계는 어쨌든 이재명 대표가 있어야지 공천을 받는 거예요 지금. 비명계는 좀 극단적으로 단순하게 얘기해서 비명계는 이재명 대표가 당 공천을 행사하지 말아야 사는 거라고. 이걸 우린 잊으면 안 돼요. 네. 거기에 이제 여러 가지 당위도 들어가고 현실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친명계가 똘똘 뭉쳐서 이재명 대표를 살려야 자신들이 사니까 그런 전제로 그렇게 된다면은 더 강해지죠. 응집이 네. 더 강해지고 여러 가지 이유를 대가지고 검찰에 대한 압박이 더 공세적으로 나오고 근데 그러한 것들이 민심에 부합하기 어려울 거란 얘기예요. 그러나 어쨌든 민심에 부합하지 않더라도 나중에 민주당이 질 때 지더라도 공천을 안 주면 비명계가 끝까지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가 공천을 행사하고 오게서 말이죠. 네. 그렇게 되면 이 비명계수는 살아남을 수가 없잖아요. 그야말로 정상적으로 아까 말씀처럼 지분도 어느 정도 주고 탈당 관리하고 이렇게 할까? 네. 발부가 된 상태가 더욱더 세게 나가겠죠. 더 강경하게. 그렇게 된다면 오히려 분당 가능성이 더 높아질 수 있다는 네. 거예요. 내전이 더 잔인하다고는 하더라고요. 한 1분 정도 남았는데 국민의힘 입장에서 한번 얘기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구속이 됐을 때.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러니까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뭐 사실 따지고 보면 이래도 나쁘지 않고 저래도 나쁘지 않은 이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구속이 이제 되면 국민의힘 입장에서 좀 우려가 되는 이제 상황이 벌어질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이재명 대표가 끝까지 뭐 옥중 공천까지 하면서 버텨주면 다행인데 네. 혹시 중간에 뭐 극적인 상황이 오면서 사퇴하고 비대위로 넘어가고 민주당이 극적인 상황이 와야 됩니까? 네, 혁신을 하고 네. 이제 이런 과정으로 접어들게 되면 이제 국민의힘은 그야말로 약간 패닉에 빠질 수 있죠. 그동안 이재명 대표에 대한 공세 프레임으로 이제 버텨왔고 네. 내년 총선까지 가려고 했는데 이게 이제 상황이 이제 급반전되는 거기 때문에 네. 그래서 꼭 구속을 지금 바라고 있다고 보기도 좀 어렵습니다.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이재명 대표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영장심사를 받기 위해서 출석을 했고요. 심사가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 대담은 여러 전제를 가정을 해서 해본 거고요. 영장심사 결과는 아마 오늘 밤, 빨라야 오늘 밤이고요. 늦으면 내일 새벽에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창렬 용인대 교수, 이종훈 병치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나라와 일본, 중국이 서울에서 세 나라 정상회의 재개를 위한 고위급 회의를 열었습니다. 정병원 외교부 차관보 등 3국 관계자는 2019년 이후 중단된 3국 정상회의 재개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하고 구체적인 협의 일정을 조율했을 걸로 보입니다. 한일중 정상회의는 2019년 중국 청두회의를 마지막으로 중단됐고 올해 우리나라가 의장국으로서 정상회의 재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미국 백악관은 3국 정상회의 재개 움직임에 대해 각국이 최선의 이익을 위해 주권적 결정을 내리는 걸 존중한다고 밝혔습니다. 카린 장피에르 백악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을 받고 미국도 중국과 관계를 책임 있게 관리하려는 조처를 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자신의 탄핵과 관련해 주변을 잘 살피지 못해 맡겨주신 직분을 끝까지 해내지 못하고 많은 실망과 걱정을 드려 다시 한번 진심으로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오늘 공개된 중앙일보 인터뷰에서 비선 실세로 불린 최서원 씨의 국정농단 사태에 대해 검찰 조사에서 듣고 너무 놀랐지만 주변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제 불찰이라 국민께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내년 총선 출마설이 나오는 친박계 인사들을 향해선 정치를 다시 시작하면서 저와 연관된 거란 얘기는 하지 않았으면 한다며 과거 인연은 과거 인연으로 지나갔으면 좋겠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박근혜 정부 평가에 대해선 임기를 마치지 못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실패한 거라 한다면 받아들인다면서도 정책적으로 실패한 정부라고 한다면 도대체 어떤 정책이 잘못됐다는 건지 모르겠다고 반박했습니다. 인천 검단 신도시의 아파트에서 외벽 철근이 빠진 채 시공된 사실이 드러난 가운데 해당 단지를 담당한 설계업체가 지난 4월 지하주차장이 무너진 단지의 설계도 담당했던 걸로 확인됐습니다. YTN 취재 결과 이 업체는 외벽 철근이 누락된 아파트 단지 설계에서는 원래 필요한 철근 양의 30% 정도만 도면에 포함했고 지난 4월 지하주차장이 무너졌던 인단지 설계에서는 지붕을 떠받치는 기둥 32개 가운데 15개에서 보강 철근을 빠뜨렸습니다. 이에 대해 A업체와 LH는 철근이 얼마나 필요한지 계산하는 과정에서 숫자를 실수로 오기했다고 해명했습니다. 해당 현장에서 철근 누락을 처음 적발하고 문제 부분의 전면 재시공을 주장했던 감리단장이 교체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인천 검단 아파트 단지에서 또다시 철근 누락 부실 시공이 발생한 것과 관련해 시공 중인 공공주택에 대해 일체 점검이 필요하다고 지시했습니다. 원 장관은 기본적인 부분에서 실책이 벌어진 것을 국민이 용납할 수 없을 거라며 해당 설계와 감리업체가 시공 중인 모든 공사 현장에 대해서도 전국적으로 긴급 점검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현재 하늘빛이 흐린 가운데 곳곳에 가을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주로 중부와 경북을 중심으로 약한 비가 내리고 있고요. 앞으로 비구름대가 동쪽으로 이동하면서 서쪽 지방은 비가 소강 상태를 보이는 곳이 많겠습니다. 다만 내일 새벽 서해상에서 다시 비구름대가 유입되겠고요. 내일 밤까지 비가 오락가락 이어지겠습니다. 그 사이 예상되는 비의 양은 영동과 경북 북부 동해안에 최고 70mm, 그 밖의 지역에는 5에서 40mm가 되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어제보다 1에서 5도가량 낮아 다소 서늘하겠습니다. 서울 22도, 대전과 대구 24도, 전주 25도가 예상됩니다. 추석 연휴가 시작되는 목요일부터는 맑고 쾌청한 가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다만 연휴 후반에는 서울 아침 기온이 12도까지 떨어지며 날이 부쩍 쌀쌀해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어서 뉴스앤이슈 2부가 방송됩니다. 저희는 잠시 뒤에 돌아오겠습니다.